이제 다음 주에는 6.25가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25에 대해서, 우리나라 6.25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여기 나와서 시민연사가 돼서 연설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 이제 다음 코너는요, 우리 조석현 교수님의 말씀이 있겠고요. 그 나오더라까지 우리 구호 한번 할까요?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처음부터 잘못됐죠? 탄핵 무효 세 번만 해주시죠.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참 많은 거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공주보 문제가 터졌어요. 공주의 보를 개방하자. 그냥 물을 가다 놓자 하는 게인데, 98% 시민이 그 반대했어요. 개방하는 거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청와대 뜻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험 문제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그 다음에 52시간 노동제,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 이게 다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니까 이 국민들은 진짜 개돼지를 취급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개돼지를 취급하는데, 그 개돼지를 취급받고도 가만히 있는 국민들도 참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이제 밝혀놨는 게 돈이 외국에 투자한 돈이 141조가 빠지고 32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빠지게 되면 이제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무너집니다.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무너지는데, 그런데 이게 대책이 없죠. 임금은 올라가고 노동 생산량이 안 올라가고 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선호 삼성이 1년간을 노동자 운동을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계속 저걸 했죠.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업을 했는데, 거기에 르노 삼성은 최고의 좋은 자동차를 뺍니다. 딜이 좋아요. 기아나 현대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자부심이 민주노총을 밀어내고, 그리고 회사를 정상화시켰습니다. 자, 이 말은 노동자든 국민이든 자기가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사고만 있으면 발전하는데,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자부심이 없어요. 누가 해주겠지? 누가 해줍니까? 이 더운 날 여기에 나와가지고 나오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언론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언론 문제가 벌어졌는데, 가짜 뉴스 협의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12명 위원이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 보면 세금 낭비입니다. 뭐 언론법이 없습니까? 언론법이 없어요. 언론법이요, 신문법 있고 방송법 있고 언론중재법이 있고, 또 그리고 유튜브 법안, 뭔 법안, 또 신문준비위원회도 있고 방통심의위원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자유는 주지 않고 책임을 가지고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도 불러놓고 와인도 먹이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텍스 그룹, 그러니까 신분 집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분 집단은 만든다는 게 뭐냐? 권력 기관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권력 기관, 지금 홍콩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홍콩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터지냐 그러면 언론을 막아놓은 거예요. 언론이 뭐 합니까? 언론이 나팔수만 합니다. 출입처에 나가면 나팔수만 해요. 나팔수만 하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요, 작년 4월하고 요번 4월에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유튜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50대 이상이 1억 분이라고 그래요. 나이가 든 사람은 TV 보고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효과도 많죠. 1억 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작년 4월과 올 4월을 비교했을 때 100% 성장을 했습니다. 100%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상당히 앞서가고, 그리고 지상파, KBS, MBC, SBS 합쳐봐야 30% 시청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작년 매출액이 6조 5천억인데 이건 3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 갔습니다. 사실은 가짜뉴스 협의체라는 거 왜 만들었냐 그러면 유튜버 잡으려고 해요. 유튜버. 그런데 잡는다고 잡혀요? 그거 안 잡힙니다. 왜? 가서 집에 가서 유튜브 보는데 누가 뭐 북한 사회도 아니고 누가 그걸 관여하겠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세계 시장과 싸움을 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움을 하는데 KBS, MBC는 이거는 신분 집단이 돼가지고 권력 나누는 걸로 하는데 그 권력 나누는 거 좋아하는 사람 국민들 누가 있겠어요? 없어. 그러니까 유튜브 잡으려고 또 하나의 기구를 만든 게 이번 주에 일입니다. 자, 이게 참 답답해요. 언론인들 답답해요. 그래서 과거사위원회라는 게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김학의 섹스 스캔들 무슨 여러 가지 조사를 막 합니다. 과거사 옛날 정부들 그냥 막 때려잡습니다. 때려잡는데 그런데 잡아보니까 증거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똑같은 겁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상기 법무장관이 가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랬는데 하는데 질문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질문을 그러면 우리는 뭐 나팔수냐? 왜 질문을 하지 마냐? 그래서 기자들 다 안 가버렸어요. 그래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혼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도 이제 니들 싫다, 우리 신분 집단 싫다, 청와대 가서 와인 먹는 싫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태블릿 문제가 떠나왔어요. 태블릿 문제가 나오는데 손석기가요, 한 달 봉급이 1년 연봉이 5억 5천, 5억 8천입니다. 그게 언론이에요? 언론이면 배가 고파가지고 여러분 모양 유튜브 하는 사람도 돈 없잖아요. 그게 언론이에요. 그게 진정한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하는 게 그게 언론이에요. 자, 그런데 태블릿 PC 그거 지금 중간에 다 심었잖아요. 검찰이 다 심었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검찰총장이 된단 말이에요. 네, 다 심었잖아요. JTBC에서 심고 검찰이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그 점거 능력 있나요? 없죠. 없는데 그게 이번에 그게 태블릿 PC의 문제가 됐던 게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갖고 고쳐가지고 빨갛게 고쳐가지고 줬다 그러는데 그 태블릿 PC는 그런 소통하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일반적인. 자, 그런데 거기에 그 태블릿 PC 안에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드레스덴 연설입니다. 이 드레스덴 연설은 독일 드레스덴 공과대학에서 한 연설입니다. 거기에서 박 대통령이 신뢰 프로세서라는 얘기예요. 신뢰 프로세서. 북한, 니들 핵 문제, 너 핵 끼고 살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대화로 나와라 하는 겁니다. 대화로 나와라. 그게 열쇠. 그게 언제 했냐면은 2014년 3월 28일 날 했죠. 자, 그런데 그 태블릿이 문제가 요번 스웨덴에 가서 문재인이가
다시 꺼냈습니다. 똑같은 걸 꺼내냈어요. 북한 핵 없애라.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북한 스포크맨, 북한 대변인 노래 하다가 또 그걸 지금 들고 나와서 그럼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건 뭐가 달라요? 아니 다른 일. 그러니까 2년 반 하면서 나라만 망쳤고 얘기는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도 원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2년 반 동안 나라는 지금 경제가 완전히 폭망 상태예요. 국민은 일자리가 없고 그리고 계속 청년 일자리는 없는데 그런데 기업체는 자꾸 도망가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홍콩의 그 시민과 같이 우리가 합심했으면 이런 위기가 안 와요. 우리는 2년 반 전부터 이게 잘못됐다고 우리가 나와가지고 이 보신각이 나와서 외쳤어요. 우리 서울역에도 외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보니까 원점으로 돌았어요. 내 인생 어떻게 보상받을 거예요? 내 국민 이렇게 헐벗는 거 누가 보상을 해줄 거예요? 자, 홍콩 사람들이 강하게 나오니까 밀어붙이니까 이게 중국에서 겁이 났어요. 매일이 아주 100만 내지 700만에서 100만 시민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중국에서 군사를 훈련, 자, 티벳, 미국으로 중국 53개 주에 있는 53개의 그 인종이 있습니다. 그 인종이 다 들고 나가는 판이에요. 다 이기면 중국이 폭망합니다. 폭망. 중국이 떨어지면 북한은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이런 위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 얼마나 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에 100만이 나오니까 전 세계가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다 나와가지고 홍콩의 시민들을 응원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만 못하냐요? 못한 거 아닙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이제는 단합된 힘으로 문제를 끌어내야죠. 희망이 없으면 끌어내야죠. 르노 삼성의 그 노동자들 봐요. 파업을 민주노총이 얼마인데 200만입니다. 200만이 힘을 막 그냥 그 행사를 해도 노동자들은 우리는 아니다. 믿을까 싫다. 우리는 정상화하고 내 지켜야 되고 내 행복을 해야 되고 내 가족 지켜야 된다. 그게 우리 회사가 살고 나라가 살고 그리고 우리 후손이 산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좋은 기회가 옵니다. 좋은 기회가 올 때 내가 좀 편한다는 거 잊어버리고 국가를 위해서 애국심을 할 때 김원봉이 얘기합니다. 네, 내 자신도 그만큼 한 사람이 됐을 때 나중에 큰 소리하고 우리 후손들한테 이 할아버지 이렇게 싸웠어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무용담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